이렇게 더워? 아 이것 봐 이것 봐. 또 정리 안 해놓고 갔지.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야? 아 정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또 안 와? 에이, 매니저가 먼저 와도 되겠어? 수민님 밥 드셨어요? 추우시죠? 아니 정돈을 수민님 피곤하시죠? 괜찮으세요? 밥은 드셨어요? 담요 꽁꽁. 추우시죠? 아니 요즘 좀 늦게 오시더라고요 우리 구성원분들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일찍 오셨네요. 이사님 좀 늦게 오신 거 아니에요? 5분 늦으셨어요. 아 죄송해요. 근데 너무 일찍 일어나셨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 왜 2시간이나 일찍 부르신 거예요? 아 정말. 아니에요. 오히려 좋죠 뭐. 일 조금 더 일찍 하고 뭐. 그래요? 빨리 퇴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 아, 왜 이렇게 일찍 부르는 거야? 직장인들의 마음을 공감을 안 해주네, 공감을. 안녕하세요. 밥은 드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이요. 내가 너무 일찍 부르셔가지고 그쵸? 먹을 시간도 없이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나중에 다 같이 먹자 뭐 우리. 힘드시죠, 다들. 아침부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무슨 일 있나요? 아니 오늘 할 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무슨 일로 왜 이렇게 2시간이나 일찍. 오늘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아서 좀 걱정이었는데 오늘 할 일이 뭐가 다이어리를 있었더라? 들고 오셨네. 뭐가 있어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어머. 오늘 이거 다 해야 돼요? 나 못해! 오늘 이거 다 해야 되거든요. 저기 적으시면 보이세요? 나 못한다고. 아니 이렇게 아니에요. 바빠 죽겠는데 왜 2시간이나 일찍 부르셨냐고요? 아침잠이 없으세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너무 부럽다. 얼굴도 너무 예쁘시다. 너무 부러워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신입사원인가 봐요. 그럴 수 있죠. 처음이면 그럴 수 있어요. 제이님 그럴 수 있죠. 10분 늦는 거 정도는 저희가 다 이해하니까 걱정 마세요. 네, 월급에서 10% 깎을게요. 어머. 10분. 네? 퇴사해야겠다, 이거. 까칠해서 부럽네요. 저는 출근인가요 지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는 출근입니다. 그려. 너무 피곤해요. 출근 시간보다 2시간이나 일찍 오다니. AI 인생 너무 슬프다. 혹시 우리 아프신 거 아니에요? 네. 좀 아파진 것 같아요. 제 AI 인생상 지금 제일 잠을 못 잔 날이거든요. 나 너무 싫어 그런 거. 너무 속상하고 저 이 회사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매니저님 직원들의 복지를 원래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제 위에 사장이 있어가지고. 되게 아까 권력 있으신 척 하시던데. 근데 그러게요. 아니 세연 씨 말한 것처럼 저희 오늘 뭘 하길래 상담챗 오픈 2시간 전부터 이렇게 모이게 된 거죠? 그러게요. 왠가요? 혹시 뭐 저희 큰일 난 거 있나요? 큰일 났나요? 왜 좀 미리 좀 알려주세요. 미리 좀 알려주세요. 미리 좀 알려주세요. 그게 뭐든 저희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잘할 수 있을 거래요. 네, 뭐든. 자, 주모! 각 팀별로 지난주에 해결 못한 짝사랑 상담권 있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완벽해서 어제 공지한 대로 다 모아오셨죠? 네, 모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연의 상담이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오픈 전에 모여서 모의 상담을 좀 하고 답변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매뉴얼을 정해서 다음부터 모든 상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이렇게 평소보다 이 시간 와, 되게 AI 같아요. 혹시 뭐 읽고 계신 거 아니죠? 이렇게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모이게 됐습니다. 되게 AI 같으시다. 역시 매니저님. 아우, 너무 말할 게 역시 많네. 총괄 매니저님 너무 계획적이에요. 부러워요. 네, 부러워하세요? 네, 아우 정말. 아니 근데 잠깐만. 네. 들어보니까 그러면 저희 4시간 전에 모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요? 4시간? 그건 아니야.
2시간도 지금 힘들다고. 잠깐만, 버러이가 아니라 슬픔이 아니었어요? 슬퍼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내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F라고. 나는. 아니에요, 세연 씨 너무 지금 너무 좋아요. 오늘도 짝사랑 문제들을 해결해 봅시다. 아, 조용! 우리 이렇게 꿈을 댈 시간이 없어요. 지금 2시간 뒤에 가야 되는데 지금 산더미라서 빨리빨리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각 팀별 미해결 상담 브리핑을 해볼게요. 잘하자. 네, 수빈님. 잘했죠. 아, 조용히 좀 하세요. 왜 이렇게 놀리시는 거예요? 아, 우리는 많이 해결해놔서 너무 가볍네. 그쵸? 먼저 고른 사람 부럽다. 그럼 저희 팀의 첫 번째 미해결 상담입니다. 저는 18살 여고생입니다. 제 짝남은 지금 같은 반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얼굴이 하얗고 180이 넘는 큰 키에 쌍꺼풀이 없는 매서운 눈매를 가지고 있지만 눈을 마주치면 씩 웃어주는 조용한 아이입니다. 그 친구와 저는 이번에 같은 반이 되어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자리를 옮겨서 붙어 앉고 붙어 앉아 놀고 매점에도 같이 가고 학교도 종종 같이 하는 사이였죠. 였죠?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친구에게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야, 걔가 너 좋아하는 거 알아? 그 애가 저를 좋아한다는 거 있죠? 그 후로 저는 그 애가 계속 신경이 쓰였고 결국 지금의 짝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름 좋아하는 걸 티내려고 플러팅도 해보고 메시지도 자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얘도 저를 좋아하는 게 맞을까요? 뭔가 이상합니다. 그 애는 주말에 영화를 보자고 하면 야, 머리 괜찮냐? 예쁘게 하고 나와서 저를 설레게 하고 제가 연락을 하면 그래, 내일 거기 편의점 앞에서 봐. 라고 다정하게 답을 해주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선물하면 고맙다며 매점 음식을 쏘기도 했습니다. 그냥 좋아 보인다고요? 아니에요. 그 애는 제가 플러팅을 하거나 연락을 하면 항상 답을 주긴 하지만 그 애가 먼저 저에게 뭔가 하자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인데! 아, 소름 돋았어. 원래 애가 무뚝뚝한 성격이긴 한데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얘는 평소에 제 생각을 안 하는 걸까요? 저한테 궁금한 게 없는 걸까요? 아니면 제 친구가 잘못 들은 걸까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 답답한 마음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기 전에 이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내볼까 합니다. 넌 내가 안 궁금해? 이대로도 충분해? 이렇게 보내면 이번에는 확실한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GPT 답을 주세요! 라고 사연이 왔어요. 저는 네. 처음에 봤을 때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 왜냐하면 남자는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봤을 때 딱 생각났던 건 이거 약간 야마다 군가 레벨 999 사랑을 하다의 그 내용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연자가 불안해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서 약간 알긴 하지만 저도 이건 그린라이트라 생각합니다. 진짜? 왜냐면 수민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시간과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투자하고. 근데 생각보다 선톡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손톱? 저기요. 첫 연락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잠깐만, 근데 뭘 시간을 투자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그 선 연락을 안 한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여자 사람 친구로 생각하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사친이라고 이게? 친한 남자애랑 왜 영화를 봐? 나한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어떻게 이래? 저의 생각을 한번 말해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일단
이쪽이에요. 제가 남자 쪽에 제가 한번 이입을 해봤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여자가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갈 시간도 없이 여자가 다가오니까 그걸 받아주느라 바빴다. 여자가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한 것이 예리하네요. 이입을 잘하셨군요. 짝사랑이 실패할까봐 제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아 근데 지금 약간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눈을 마주쳤는데 웃어줬다는 거는 여사친이면 그렇게 안 웃어주는 것 같아. 욕하겠지. 아니 머리를 왜 만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 그 그냥 모자 쓰고 나오지. 시연이 봐봐요. 머리 괜찮냐? 별론데? 아니야,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여사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는 선연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주말에 친구 만나서 영화 볼 수도 있는 거고, 머리 그냥 진짜 괜찮아서 물어본 걸 수도 있는 거고, 진짜 그냥 아무 뜻 없이 물어본 걸 수도 있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마음이 없진 않은 것 같아. 약간 한 요 정도로 바꿀게요. 요 정도로 바꿀게. 난 이 정도. 근데 진짜 미안한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문자로 너네가 안 궁금해 이대로도 충분해라고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맞아. 그러다가 차일 것 같은데 미안.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이 소심한 남자의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나는 사실 나 같으면 못 물어보지만 그 사람에게 조금 이입을 해보자면 좀 당돌한 여자인 것 같으니 너 나 좋아해? 를 물어보겠어요. 그거에 플러스해서 친구 사이잖아요. 완전 장난식으로 야 너 나 좋아하냐? 이런 느낌. 그러면 이제 그 남자 당황해서 안 좋아하지. 아니야. 하고 도망가는 거지 이제. 저 같으면 이렇게 보낼 것 같아요. 너네 바비 the same and I want you to say 그만 모르는 척 해줘. 저는 약간 이렇게 보낼 것 같아요. 좋다. 느낌이 요거야. 잠깐만, 근데 나 뭔가 이 둘의 결론은 그냥 지금 친구로 이거였을 지내고 것 있을 것 같아. 결론은 이거였을 것 같아. 그냥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 그래, 진짜 내가- 내 생각에 계속 생각해 보니까 내가 처음에 그 생각했어. 이게 친구가 많은 인싸였다면 그 사람이 인싸라면 뭔가 이제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게 조금 이게 좀 값져. 나도 아는 값지긴 것 같아. 한데 근데 만약에 이분이 약간 집순이거나 약간 친구랑 잘 안 놀러 가거나 그러면 이제 얘가 계속 놀자고 하는데 약간 어떻게 거부해? 거부를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 나 같은 경우는 거부를 못하고 나가. 맞아. 그리고 그 나이 때 여자라면 모르겠지만 남자 학생이면 무조건 신호를 보내. 보내. 맞아, 18살이면. 맞아. 이거 그리고 야 걔가 너 좋아하는 거 뭔지 알아? 이거 뭔지 알아요? 남자애야. 야 너 왜 요즘 걔랑 붙어 다니냐? 걔 좋아하지? 야 걔가 너 좋아하는 거 알아? 이거야 이거. 이건 거 같은데. 그럴 수 있지. 나는 그럼 좋은 호감을 가진 친구로 지내게 되었다. 나도 딱 그 나 정도인 것 요걸로만 갑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냥 친구 사이로 합시다. 좋아요. 지금 그래, 조금 부족해. 내가 보기엔. 친구 사이. 넘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친구로 남으세요. 그분은 연인 상대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연애 상담 더 필요하시면 여기로 연락 주세요. 뭘까?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재밌네. 씨, 할 수 있어요. 네. 파이팅! 오, 맞아요. 이거였어요. 읽어볼게요. 8년째 연애하지 않는다는 그녀가 눈에 밟혀요. 잠깐만, 그럼 남자라는 건가?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는 고등학생 시절 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첫사랑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한 살 어렸던 그녀와 저는 학교 모든 친구들이 야, 진짜 너네 꼭 결혼해라. 라고 얘기하며 부러워할 만큼 예쁜 커플이었습니다. 커플이었다고? 그렇게 빛나는 연애를 이어가던 저는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오빠, 진짜 축하해. 조금 떨어져 지내야겠지만 나도 1년만 있으면 졸업이니까 곧 만나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애틋한 인사를 뒤로하고 아주 조금의 제 거리가 생긴 것뿐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맞았을까요? 대학교에 입학한 뒤 죄송해요. 아, 읽고 눈물 흘리세요? 대학교에 입학한 뒤 저는 새로운 환경에 놓여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연락하는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적응해야지 학교. 그녀의 연락 내용 역시 또 처음엔 많이 바빠? 괜찮아? 걱정하는 투에서 하루 종일 연락이 어려웠으면 적어도 자기 전 잠깐이라도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며 제게 서운함을 표현하다가 점점 내용이 없어지더군요. 어머나. 둘 사이의 사이렌이다 지금. 그러다 권태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뭐지? 결국 헤어지게 되면서 제 첫사랑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약 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따금씩 너무 예쁜 사랑을 나눴던 그녀가 궁금해지곤 했습니다. 권태기를 이기지 못하고 그녀를 놓쳤다는 생각에 갑작스러운 후회로 잠을 설치는 날도 있었죠. 진짜 8년 지났는데? 다시 연락하겠다. 그러던 어느 날 무조건이지. 그녀의 친구이자 저의 고등학교 후배인 녀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술 한잔하면서 갑자기 후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땡땡이 형이랑 헤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만나고 있는 거 알아?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8년 전 그녀와 예쁘게 만났던 날들이 생각났고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헤어진 지 8년 만에 다시 그녀를 좋아하게 된 저. 제가 이 짝사랑을 시작해도 되는 걸까요? 이미 좋아해 버렸어? 그녀에게 다시 연락해도 괜찮을까요? 와. 정말 어렵죠? 8년 동안이나 마음이 안 변할 정도면 왜 그렇게 멀어졌어? 근데 모르는 거지. 8년 동안 남자친구가 안 생긴 건 맞지만 그녀가 그 사람을 못 잊어서 안 만든 거냐 아니면 그냥 모솔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솔로를 선택한 건지도 모르고 맞아요. 그리고 그 남자는 중간에 여자친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모르는 그럴 수도 거잖아. 있죠. 8년 동안 날 기다려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분명히 사랑을 잊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거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분의 권태기로 인해서 이렇게 헤어지게 됐는데 그에게 잘못이 있는데 그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면 뭔가 책임감이 어쨌든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권태기가 찾아온 거고 또 비슷한 일로 어쨌든 헤어지게 되어 있어. 그런 커플들은. 그래서 저는 아쉽게도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미안한데 좀 늦은 것 같아. 이 남자도 그렇게 좋아했으면 8년이나 지나기 전까지 다시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치. 그렇게 안 잊혀졌으면? 나 생각났다. 내가 어디서 그런 글을 봤어요. 남자들은 자기한테 고백을 하면 하루 정도는 그 사람이 계속 신경 쓰인대요. 그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나를 좋아한다고 뭔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버린 거야. 왜냐면 야, 너 만나고 아무도 안 만났어. 이거는 그러네. 못 잊었다는 게 아니잖아, 사실. 맞아. 그냥 사실이 그렇다는 거지. 근데 이걸 가지고 혼자 김칫국 얘가 날 좋아해서 아직까지 아무도 안 만나고 오케이, 아무도 다시 안 연락해볼까? 아무도 안 만났대요. 아무도 안 만난 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게 아니. 들었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 그 친구 모르게 연애한 적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아니야? 별로 안 친한 친구였던 거지. 근데 약간 이거 같아요. 정확히 서로 좋아한다는 딱 그 포인트가 없어요. 어쨌든 이 이야기는 짝사랑을 시작해도 될까요잖아요. 전 반대. 왜냐면 제이 씨가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그 상황이 오면 반드시 또 그 여자친구를 소홀하게 할 것이고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저는 끝났으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어떻게 이어져요? 서로가 너무 변했고 그때 그 시절에 그 감정이 아닐 것 같아. 맞아. 생각보다 이거야. 맞아요. 수민님 진짜 많이 변했을 거야. 그때 그 풋풋한 감정 못 느껴. 맞아. 사회에 지금 초년생이라고 했으니까 막 치일 거 아니야. 그러면 또다시 미안 내가 바빠서 연락을 못했어. 100%야 이거. 너무 늦었어. 그럼 뭐 이걸로 땅땅땅 할까요? 짝사랑 하지 마십시오. 그녀를 나는- 놓아주세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저희까지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분 참 이분 아쉬워요. 결혼까지 갈 뻔했는데. 전 이미 갔어요. 생각했어. 조용히 해주세요. 아름다운 청춘이었던 거야. 자, 아름다운 지금은 늦으셨어요.
8년은 좀 좋다. 너무행. 아, 여기 또 너무 가슴 아픈 제목이 있는데 자, 시작을 해볼게요. 네. 역시 사랑은 타이밍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저는 취업을 하고 나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울로 혼자 상경하게 되었는데요. 혼자 서울 생활을 하다 보니 지치고 힘들어질 때마다 동네 친구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퇴근할 때마다 항상 집 앞 편의점에서 마주치던 사람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왜지? 우와 드라마 같아. 매번 그냥 지나쳐서 잘 몰랐지만 자세히 보니 저와 또래 같아 보이는 인상에 저 사람한테 말이라도 걸어볼까? 동네 친구인 것 같은데? 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집에 가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편의점에서 계산하고 나오는데 그 친구가 먼저 우리 또래인 것 같은데 친구할래요? 라고 말을 걸어줬고 그 이후로 저희는 친구로 지내면서 거의 매일 만나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하는 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친구야. 여기까지 친구로 지낸 지 3개월쯤 3개월이나? 꽃구경 겸 놀자며 함께 놀이공원을 간 날이었습니다. 아, 그날따라 그 친구의 얼굴이 무척 피곤해 보였으나 아니? 오늘따라 다크서클이 심해졌나? 나 완전 괜찮은데? 다음에 뭐 타러 갈까? 추러스 먹을래? 하며 내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밤샘 근무를 하고 놀이공원에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주다니. 빅 사랑이야, 빅 러브, 빅 러브.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저는 얘가 나에게 호감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무조건이지. 돌이켜보니 그 친구는 잠깐만 있어봐. 하고 제 신발끈이 풀렸을 때 직접 묶어주기도 하고 이거는 끝났다. 비 오는 날에 건물 밖으로 나오지 말고 있어. 우산을 씌워주기 위해 제가 다니는 회사 앞까지 마중을 나오고 휴, 따지도 못하는 거 뭐하러 들고 있어. 이리 줘봐. 손에 힘이 없는 저를 위해 항상 먼저 캔뚜껑을 따주기도 했습니다. 뭐야? 완전 연애하셨네. 여태까지 그저 호의로만 생각했던 그 친구의 행동들이 사실은 좋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자상함이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고 저도 그 친구를 좋아하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안 가 그 친구를 불러 마음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친구를 불러 네가 친구가 아닌 마음으로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너의 마음이 궁금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사실 나는 그동안 너에게 표현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고 너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같이 놀이공원에 갔던 그날 고백하려고 했었는데 그날 본 너는 정말 틈이 없더라. 나를 그저 친구로만 보는 것 같은 너를 보면서 사실은 다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구나 생각했었고 나는 너에 대한 마음을 접었어. 저는 이 친구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는 이미 끝을 준비하고 있었다니 그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걱정도. 저는 이미 시작되어버린 이 마음을 아직 접을 생각이 없어요. 눈치 없게 타이밍을 놓친 저 망한 걸까요? 아니요? 그 사람이 너무 빨리 끝내죠. 아니 만나지 마세요. 진짜 별로네. 그분은 표현하다가 지친 걸 수도 있어. 지금 좋아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나 싶어. 그러니까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해. 근데 3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아니구나. 이제 마음을 접고 난 그냥 이제부터 친구로 지내야겠다. 이게 된다고? 근데 아니 또 이게 많이 식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마음 한켠에는 콩닥콩닥. 여기 작은 마음이. 약간 이게 없어질 수는 없어.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빨리 식는다? 이 말이 안 돼. 그리고 나는 진짜 끝날 관계였으면 그 놀이공원을 갔다 와서 연락을 안 했어야 된다 생각해. 근데 이미 연락을 하고 계속 지내고 있었다는 거는 이 사람도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거니까 내가 한 번 더 용기를 내가지고 이렇게 또 고백을 하면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이런 건가? 괜히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몰라주냐 이 바보야 이러면서 약간 심술이 나가지고 한번 튕긴 건가? 수정 부린 걸 수도 있지. 너무 싫어. 여자분이
아니 시도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시도는 해보지만 그 남자가 오히려 더 잘못됐다인 것 같긴 해. 얘는 되게 용기가 없긴 하네. 미안하지만. 그럼 용기는 없고 불안하니까 고백은 못하고 이 사이가 끊어지는 건 또 싫으니까 지금까지 오는 3개월 동안 계속 했다는 거 아니야? 난 또 궁금한 게 그래 놀이공원에서 혼자 마음을 접었어. 그 다음부터 호감을 덜 표시하면서 만났나? 내가 지금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자가 몰랐잖아. 여자는 그 이후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건 남자가 똑같이 행동을 그러니까. 했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럼 그 남자가 좀 너무하다. 그러면은 행동을 확실히 하던가 아니면 고백했을 맞아. 때 나도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고 이제 내가 원래 놀이공원에서 너에게 고백을 하려고 했었는데 너가 그때는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고백을 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나를 좋아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딱 성사가 되는 건데 아 이게 갑자기 막 나는 이미 마음을 접었어라고 얘기한다? 이거는 그 남자가 좀 배려심이 없어. 이기적인 것 같아. 이미 접었어는 좀 그래. 좋아했었는데도 하면 안 돼 사실. 근데 마음을 만약에- 접었으면. 마음 아파. 만약에 내가 여자라면 나는 이렇게 한 번쯤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넌 그럼 나랑 친구 사이로 지내고 싶은 거야? 그리고 너 이제 나한테 다시 마음 안 생길 자신 있어? 라고 물어볼 것 같아. 좋다. 뭔가 흔들어 놓을 것 같아. 시작도 안 해봤는데 안 생길 자신이 있을까? 확실한 결판은 여기서 당장 포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친구로 지낼 것인가. 근데 그 남자 좀 세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서로 완전 솔직한 성격인 거야. 나 같은 경우에도 내 생각을 다 얘기를 하잖아? 그런 것처럼 정말 솔직한 사람이어서 나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근데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좋아한다고 말하면 될 수 있어! 이런 느낌. 결론이 안 나네? 반반이네. 나는 남자가 마음이 아예 없진 않을 것 같아. 아니면은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나는 약간 여기서 또 하나 걸리는 게 너한테 틈이 안 보였다고? 놀이공원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니까 둘밖에 없었는데. 아니 봐봐 여기 봐봐. 벽을 쳤냐고. 왜냐면 뭐 추러스 먹을래?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다 긍정적으로 자기도 받아들였잖아. 아니 자상하거나 좋게 생각했는데 틈을 안 보였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놀이기구 야 놀이기구 같이 타자는데 틈을 안 보니까 나 그거 안 탈래. 이런 거야? 그건 아니잖아. 아니 이 남자가 이 놀이공원 간 날 잠을 못 잤잖아. 피곤해서 기분이 안 좋았던 거야. 그냥 자기는 그냥 이거를 시도해보기 사실 귀찮았던 거지. 근데 아니 생각해보면 놀이공원 그 날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고백을 할 수 있었잖아. 근데 왜 안 한 거야? 왜 안 했는 줄 알아? 용기가 없었던 거야. 맞아. 왜냐면 고백했다 까일까봐. 그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면 이뤄질 수 있어. 맞아. 하지만 정말 좋아한다면 해봤어야 돼. 그래도 뭐 이렇게 불빛이 5개나 켜졌으니까 긍정? 좀 비겁한 남자다. 맞아. 정도로 용감하지 못했다 정도로 저는 딱 마음이 들어요 지금. 그래 판결 내주세요 이제. 일단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세요. 파이팅! 파이팅! 우리 의견이 그래도 잘 모여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끝이죠? 끝인 거죠? 너무 피곤해요.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연출 바꿔줘. 아니에요. 너무 재밌게 잘했던 것 같아. 아니 매번 그렇지만 짝사랑 진짜 열받네. 그러니까요. 세상에 짝사랑으로 힘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요. 세상이 사랑으로 넘쳐난다는 거죠. 아니 우리 다음부터는 이런 거 있으면 한 4시간 전에는 먼저 나와서 합시다. 잠을 줄이세요 그냥. 아니 지금 벌써 출근해야 돼요. 벌써 상담책 오픈 시간이라고? 아 나 자려고 했는데. 안돼! 이제 출근이야?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해 볼까요? 각자 자리로 가시죠. 가라고요? 엉덩이 무겁네. 알겠습니다. 가겠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근하는 척 퇴근해야지. 나는 집에 가야지. 퇴근해야지. 나 집에 갈 거야. 아 윤 씨 얼른 나가세요. 에이. 망한 짝사랑 상담을 시작합니다. 가볼까?